반갑습니다. 서초명인학원에서 용산고 영어 맡고 있습니다. 패트릭입니다. 자, 이번 2학년 시험 굉장히 어려웠죠? 네, 어려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도 잘 본 친구들이 있고 지금 상승해 가는 친구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쉬운 성적이 있는 친구들은 요거 보시고 포커스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는 친구들 보시면요. 어떻게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지를 좀 탐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 그걸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번 시험에서 어려운 이유는 객관식이었고 그 중에서도 영어 선지였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그렇게 많이 디테일하게 봐야 되니까 당연히 어렵죠. 자, 그런 부분 읽어야 되고 새로운 지문과 맞닥뜨린다라는 시험 뭐가 있을까요? 수능입니다. 자, 용산고는 지금 전통적으로요. 나름대로 수시를 굉장히 잘 보내는 학교입니다. 1차 합격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뒤에 뭐가 남았을까요? 그쵸. 최저 등급이 남았죠. 그럼 그 최저 등급 뭘로 맞출까요? 그래요. 국어나 수학보다는 사실은 국영수 중에서는 영어가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내신 때 열심히 해갖고 수시를 쓸 정도가 됐으면 수능도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수능 공부를 하시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수능과 내신 이번에 여름에 동시에 올릴 수 있으니까 꼭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만 하면 더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 워크북에 굉장히 많은 게 적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는지 이번 포커스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모두 고르기 문제 있죠. 자, 우리 남학생 특 전혀 못하는 거죠. 왜냐면 디테일하게 1번부터 5번까지 꼼꼼히 봐야 되니까. 자, 근데 그게 32% 나왔습니다. 25개의 객관식 중에서 8개가 모두 고르기였어요. 자, 그리고 밑에 영어 선지가 748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용일치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의 이해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이 영어 선지로 나오는데 그 영어 선지가 700단어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문으로 따지면 지문 하나가 180단어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6지문에서 5지문 정도가 새롭게 시험에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게 750단어쯤을 넣어놨는데 주제라든가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나오는 요약문이라든가 아니면 빈칸 넣기 같은 거 다 합치면 거의 1000단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내가 익힌 지문이 아니라 익히지 않았던 문장과 요약문과 그리고 영어 선지가 도배가 될 거라는 걸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용산고 특입니다. 자, 여러분 꼭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요 지문 내 영작회 없습니다. 우리가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영작은 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은 전체를 스스로 영작해서 풀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 있죠.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야. 영어 선지가 길기도 길었어. 하지만 모두 고르래 엄청나게 오래 끌었겠죠. 객관식 다 풀지도 못하고 마지막 시험지 2장 그대로 남겼을 겁니다. 자, 그런 친구들 굉장히 점수가 안 좋을 거고요. 자,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석차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영어 실력, 즉 해석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유리한데 그런 친구들은 이미 용산고 수준의 용산고 특에 지금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석차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쭉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기말고사 특징 여기 보시면 전부 도랑택이죠. 이게 교과서에 나온 지문이었는데 이 교과서라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게 마지막인 거 아시죠?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달라진 교과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미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겠죠? 그래서 새로운 지문처럼 내셨나 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거요. 당연히 어려운 게 맞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외우거나 본 지문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뭐랑 흡사하죠? 그쵸, 수능과 흡사하죠. 여러분들 수능 읽다가 내가 어디선가 본 거 같은 지문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답 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읽으셔야 돼요. 자, 이런 태도를 기르는 게 바로 여름방학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이구 이건 글의 순서가 아닌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밑줄 쳐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밑줄은 당연하게도 A, B, C, D 중에서 어법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그 어법에서 A, B, C, D, E 얘네들 노란색은
변형이 된 거겠죠. 그 변형된 거 여러분들 단순하게 내가 외웠던 거랑 다르네 이렇게 해결 못하는 거 아실 겁니다. 물론 수능에는 이제 어법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법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해석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지금 이 어법을 풀려면 당연히 해석이 되면서 이 부분이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습니다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외워서 해결할 생각, 익숙한 거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근거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시 한번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좀 더 재밌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문에 delay라는 단어를 좀 바꿔 놓으셨습니다. 왜 굳이 요 한 단어는 바꾸셨을까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바꿔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요약문을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요약문이 상당히 길죠. 아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약하면 요약 못한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 요약문이라고 하면 거의 한 문장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문장이 이렇게 기네? 어이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읽고 해석한 다음에 A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먼저 확정하시고 그리고 그걸 영작까지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이게 가장 무서운 킬러 문항이 될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마지막에 5분 남았다 치고 나서 5분 동안 이거 풀었으면 어느 정도 부분 점수라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그 긴 선지 여러 개 고르는 거 거기서 시간을 너무 쓰니까 이걸 건들지도 못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앞에 있는 거 객관식 빨리 풀려고 하시고 기본적인 해석 능력부터 올리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 영작하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전제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결국 이제 2학기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것도 살짝 예측을 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프로그램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보기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글의 흐름 문제거든요. 이 보기 문제가 변형됐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야. 자, 요 정도면 딱 끼워넣을 수 있을 거야라고 제가 얘기를 보통 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외웠어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죠. 왜? 보기 문장이 새로워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기 문장의 첫 단어가 this 하고 나서 imbal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균형이네. 이러한 불균형. 그럼 보기 문장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불균형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불균형을 읽어 나가면서 찾으시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순서라든가 문장 삽입이라든가 전체 흐름 같은 건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하게 외웠던 것, 봤던 것, 익숙한 것 거기서 벗어난 걸 골라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순서라든가 여기 있는 끼워넣기조차도 다 읽는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수능처럼 돼버린 거죠. 자, 사실은 이번 고1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글의 순서인데 순서 문제 우리 보통 대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첫 번째 무슨 내용, 두 번째 무슨 내용, 세 번째 무슨 내용, 3단 요약. 흐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복해서 읽고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다시 한번 구성해서 BAC든 CBA든 여러분들이 그냥 구성하잖아. 기억을 토대로. 자, 근데 이제는 계속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순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순서를 누가 변형합니까? 니네 학교요. 용산고 2년 전에 이미 출제됐었던 겁니다. ABC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읽으라고 옛날부터 이미 선배들이 겪으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단순하게 나는 지금 정시로 돌아갈 거야 아니면은 그냥 다음번에 운이 좀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있었던 문제를 보시면서 와, 이게 어려운 거였구나. 와, 이게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겠구나. 와, 우리 학교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구나. 느끼면서 공부 방향을 다시 한번 잡읍시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 수행 능력을 좀 봤어요. 근데 과제 수행률이 좋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객관식을 빨리 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제가 대부분은요 우리 워크북 있는 문제 그대로 있는 지문 그대로 활용되는 문제가 없어요. 펼쳐봐 아시잖아요. 대부분은 전부 다 새로운 선지 새로운 요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용산고에서 필요하니까 내가 그걸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친구들은 요게 점수가 그다지 좋지 못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후회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도 알고 그대로 대비를 했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워크북이라든가 뭔가 다져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나는 이게 굉장히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잡아놓고 끝까지 시켰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수능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뒤에도 보실게요. 자, 이거는 조금 무서워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제랑 제목 같은 경우도 변형이 있다고 쳐도 그 변형이 본질적인 주제랑 제목을 바꿀 수는 없었죠. 이번 고1 문제도 사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고1 문제도요. 제목에 있는 제목 문제로 나온 지문이 변형이 많이 됐을지언정 원문의 주제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익숙했던 그 주제랑 제목 그대로 썼으면 10초 컷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지금 여기 있는 지문 거의 40%가 변형됐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원문과 전혀 다르게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바뀌는 거야. 지금 이 정도로 맨 처음에 바뀌었으면 내용도 달라질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익숙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눈치가 된다면 무조건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포커스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이라도 여기서 내용 조금 달라져 갖고 주제가 핀트만 달라지면 여러분 무조건 작살 날 거야. 자, 조심하십시오. 자, 지금 변형된 게 주제까지도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결국 여태까지 한 걸 싹 다 보면 뭐 같아요? 그렇죠? 그냥 수능 같죠? 잘 내신 겁니다. 주어진 지문을 가지고 범위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스타일로 낸다라는 건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호응을 해서 좋은 점수를 같이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갑니다. 자, 뒤에 보시면 여기 글을 읽고 바르게 이해한 것 아까 했던 건데요. 자, 211단어입니다. 많죠? 근데 우리 이건 배우고 지나간 거예요. 자, 하지만 뒤에 보시면 지문 선지가 이 정도죠. 179단어입니다. 일일이 세봤어요. 챗GPT에 넣고 몇 단어인지 알려줘라고 하면 금방 나오는데 나는 바보같이도 그냥 계속 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앞에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지문일 지언정 뒤에 있는 걸 보시고 새롭게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길죠. 긴 문장 연습하세요. 이게 수능이고 이게 곧 내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된다면 여러분들 2학기 때는 진짜로 많은 학생들이 이번 시험으로 인해서 다 정시하겠다고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2등급까지는 손쉽게 그나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믿어봐. 자, 3등급과 2등급까지 이제는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름방학 때 어떤 컨셉을 잡으셔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고 입에 예상되는 시험 범위가 2024년 9월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하십시오. 근데 이제 고난도 안 나오고 갑자기 11월 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9월과 11월에 있는 모의고사는 반드시 한 번은 풀고 한 번은 해석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긴 문장 해석 영작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어법이랑 어휘라는 걸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해석할 때 당연히 어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장은 뒤에 추천드릴 건데 다시 외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영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외웠던 걸 다시 한번 불러내기가 아니라 하나하나씩 문법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해석과 영작의 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만 문법이 돼 있다면 사실은 내신 수업 들으면서 이거는 다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문법 여기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석하는 수준의 어휘랑 문법이 있어야 되고요. 영작하는 수준의 어휘랑 문법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지문 전체 읽으십시오. 자, 변형이 될 거고요. 수능과 비슷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긴 문장을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 그게 여러분들 영어 실력의 본질이 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금 하시면 되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휘급 보시면 이게 수능 수준이거든요. 일단 요거 하십시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수능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다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 그리고 기초 단어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단어 좀 추천을 합니다. 자, 지금 에세포카라 그래갖고 여기는 지금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그런 게 조금 이제 나눠져 있어요. 동시에 가는데 그냥 쉬운 단어를 먼저 다 하고 어려운 단어를 하자 이게 아니라 쉬운 단어 몇 개, 어려운 단어 몇 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초가 없는 학생들이라면 이걸 하는 걸 좀 추천해요. 자, 근데 어휘끝을 딱 펼쳤는데 대부분 안다. 그리고 자기가 사관학교라든가 조금 더 고난이도를 준비하고 싶다는 친구들은요.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어휘끝 블랙. 자, 요거 추천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기준점이 어휘끝. 근데 저기 있는 수능 수준보다 조금 더 쉬운 걸 원한다면 에세포카. 만약에 지금서 조금 더 어려운 걸 원한다면 블랙. 요 정도 외우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친구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클래스 카드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실게요. 자, 뒤에 보시면 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실 건데 자, 이게 지금 문장 해석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장 해석 일단 여기 천일문 가지고 일단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이거보다 이센셜 핵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보다 한 단계 넘어가 있는 심화 완성 버전을 좀 가져도 괜찮습니다. 자, 그게 아니면 이 친구의 여름방학 특강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진짜 무진장하고 미친 듯이 이걸 다 해석하고 영작까지 하시면 사실은 특강이든 뭐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추천하는 거니까 꼭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진짜 힘들다 싶으면 오세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출판사랑 뭔가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출판사들 있죠. 이거 그냥 책 펴시고, 아, 요런 느낌의 책을 공부하라는 거구나 느끼신 다음에 그냥 싹 훑으세요. 영풍무고 교보문고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봐봐. 그리고 비슷했는데 더 마음에 드는 책이 있어? 그거 하시면 되지. 자, 이 포맷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빈칸이든 순서든 삽입이든 모의고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자, 근데 요거는요, 사실 책 갖고 혼자 공부하는 거 제가 정말 비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책 갖고 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학생들은 봤던 문제 또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종잡질 못할 겁니다. 자, 기준점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망한 스킬 따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다들 유명한 수능 강사 조정식이라든가 이명학 혹은 이런 사람의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은 겁니다. 제가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학원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좀 유명한 곳을 찾아갖고 괜찮은 분의 독해 강의를 좀 수강을 하기를 좀 권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해설지를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읽는 게 방법이 옳은지,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왜 나의 답은 틀린지 이런 거를 지적해주고 이런 걸 분석해주는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탐구를 해서 공부 방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이요, 결국엔 영어의 본질입니다. 별게 없어요. 긴 문장 해석하고 그거를 쓸 줄 알고 그럼 표현까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긴 글을 어떻게 읽는지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점수가 오를 거니까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영어는 대학의 네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학 가는 걸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못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영어를 모른 채로 어떻게든 대학을 갔어. 그럼 거기서부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나름 괜찮은 대학을 가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영어 원서는 한 개쯤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원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일 거고요. 그리고 토론 영어로 해야 될 거고 유학도 고려를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의사소통과 활용으로서의 영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좋은 학교예요. 어려운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합시다. 어떻게든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하게 놔두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든 시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게끔 도와줄 테니까, 자, 이번 여름방학 불살랐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영어 실력과 여러분들의 행동력까지 아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번 기말고사 고생하셨고 언젠가 제가 계속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패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